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 시장에 특이점이 온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AI 칩 시장에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자신이 직접 설계한 AI 칩인 TPU를 클라우드에서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TPU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것은 자신의 칩으로 그동안 자신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우수성이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구글 제미나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챗GPT의 오픈 AI로서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값비싼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가는 게 챗GPT였는데요. 구글이 직접 설계한 TPU로 제미나이 성능을 끌어올린 것을 보고 아마 TPU를 자신의 챗GPT에 활용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결국 구글에게 뒤질 수밖에 없다는 낭패감을 샘 올트만이 느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챗GPT를 계속 돌리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구글의 TPU를 활용하려니 이 칩과 AI 모델 간 최적화에 구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를 넘어서기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일종의 이중 트랩에 갇히는 느낌을 올트만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TPU와 제미나이 성공으로 낭패감을 느끼는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HBM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일단 AI 칩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AI 칩 시장의 독점 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직접 칩 설계에 뛰어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벌써 이렇게 된 지도 벌써 수년째죠. 그럼에도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 자체 칩은, 그러니까 대규모 빅테크들이 만들고 있는 자체 칩은 클라우드에서만 임대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불문율, 깨어질 수밖에 없는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글에서 생각보다 일찍 외부 칩 판매 가능성이 터졌습니다. 바로 메타에게 TPU를 판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직 오피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신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구체적인 논의가 메타와 구글 간에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외신 분위기를 봤을 때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추세가 다른 빅테크나 기업에게도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TPU나 이번에 또 후속 칩을 내놓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같은 칩들은 오직 클라우드 임대를 통해서만 판매됐습니다. 이는 고객을 클라우드 생태계에 묶어두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런데 구글은 이 TPU를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죠. 이는 클라우드 임대 모델을 넘어선 사실상의 하드웨어 판매 전략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글로서는 엔비디아 GPU의 압도적 지배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AI 칩 시장을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이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글은 이 틈을 타서 TPU를 엔비디아 대안으로 확산시켜서 경쟁 구도를 GPU와 TPU 체제로 GPU 대 TPU 체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구글 입장에선 TPU를 외부 대형 고객에게 직접 판매 공급함으로써 구글 클라우드 매출 외에 새로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하드웨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이죠. 메타 입장에서도 TPU를 도입해서 특정 벤더, 즉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I 인프라를 다각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메타도 미티아라는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지만 아직 칩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칩도 인수할 계획을 밝혔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었죠. 사실 그 엔비디아도 AI 시장이 더 확산될수록 자신의 GPU가 갖는 시장 장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GPU뿐만 아니라 쿠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NV링크 등 AI 인프라 자체를 판매하는 전략을 펴왔는데요. 엔비디아 AI 인프라에는 자신의 GPU인 암피어 호퍼 블랙알 같은 칩이 최적화에 가장 유리하다고 마케팅하면서도 자신의 NV링크를 설치하면 다른 빅테크들이 만든 칩도 자신의 엔비디아 GPU와 호환 가능하다고 마케팅 해온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실제로 그 아마존의 AI 칩인 트레이니엄 4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NV링크를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NV링크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과 자신의 트레이니엄 4가 서로 호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칩이 덜 쓰이는 외면받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서 광범위한 AI 인프라 표준을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인프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자체 칩들이 자신의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칩이 다 들어간 다른 서버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4도 엔비디아 NV링크, 그러니까 칩 간의 연결을 해주는 네트워크 기술인 NV링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학관계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도 자신의 트레이니엄 칩을 구글의 TPU처럼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와 호환성에 더 관심을 갖고 칩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HBM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타의 TPU 구매 논의는 TPU가 클라우드 임대라는 족쇄를 풀고 독립된 AI 가속기, AI 칩 제품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빅테크들이 AI 칩을 자체 개발하거나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메모리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메모리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령 지금 엔비디아가 AI GPU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HBM4부터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물량을 크게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가격 협상력이죠. 엔비디아 칩을 빅테크 칩이 대체할 수 있어야 메모리의 가격 협상력이 더 커집니다. 트레이니엄, TPU 같은 빅테크들이 설계한 자체 AI 칩이 클라우드에서 임대 전략 그리고 외부 판매 전략을 취함으로써 HBM 시장의 새 수요처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부에 그 AI 칩을 판매하는 전략은 더 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칩들은 엔비디아 GPU와 마찬가지로 초고속 HBM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이미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니엄과 구글의 TPU에 HBM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 즉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마존이나 구글, 브로드컴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HBM 시장에서 워낙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단가 인하 압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마존이나 구글, 오픈 AI 등 거대 빅테크들이 개별적인 HBM 구매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HBM 수요가 분산되고 시장 경쟁이 활발해져서 메모리 제조사들의 협상력이 개선되고 HBM 단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와 같은 CXL 기술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CXL은 서버의 CPU와 메모리 그리고 가속기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등 빅테크들은 이 CXL 기술을 도입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관심이 매우 큽니다. 삼성전자는 아마 이들 요구에 맞춰서 CXL 솔루션을 제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AI 칩 확산으로 HBM 수요가 늘 것이고 앞으로는 CXL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구조를 바꿔서 서버의 메모리 용량과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TPU의 메타 판매 가능성 그리고 트레이니엄의 엔비디아 NV링크 기술과의 호환 뉴스를 통해서 HBM 수요가 더 크게 늘 것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